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당선 후 인수위와 함께 조직 구조 등 강도 높은 4대 혁신 추진으로 성과 중심 일하는 조직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4년 민선 8기 도정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행정학 박사,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 박완수 도정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또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역시 국민의힘이 이 광역 기초지자체장을 다 이렇게 석권을 했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경상남도 역시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가 됐죠. 이 민선 8기 도정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변화의 도민의 요구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일 날 지방선거 때 저희 이제 우리 이 가요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도민의 요구, 기대 이런 것을 우리 생생하게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항상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하면은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게 이제 네 글자로 하면은 내로남불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경제, 사회, 안보, 법, 민주 질서 이런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그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제 회초리를 들은 선거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석권했던 7곳 지역에서도 남의 군을 빼고 전부 다 그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 투표도 대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62%의 국민의힘이 득표를 했는데 우리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GRDP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데 네. 오히려 지난 그 민주당 도정에서는 이게 GRDP가 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남도의 경제 지표도 이제 추락했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경남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 요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이제 이번에는 다시 발휘했던 선거다. 그래서 아마 정권을 교체를 하고 도정도 아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도민들의 아마 기대, 민심이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민의 기대는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것, 또 정부와 경남의 연계 협력과 또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박완수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근로자 출신이세요. 그 마산 수출 자유주의에서 노동자를 시작으로 이제 행정고시를 패스, 행정 공무원을 하고 네.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을 모두 영입한 경험한 이제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행정가 출신입니다. 네. 또한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즉 경영을 배우고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정치 경험까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가 좀 많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박완수 도지사를 당선시켜주고 또 경남 도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이다. 네. 고로 탄력적으로 그다음 목표했던 공약을 잘 이행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 이후에 박완수 도정을 위한 이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이 기대가 희망으로 또 우려로도 나타났는데요. 인수위 명칭도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이었는데 아직은 출발선에 서 있는 이 도정이 4년간 어떤 청사진을 내놨는지 또 확실한 예상 그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간단하게 목차만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이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키워드를 보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연상을 하신다면 투자 유치 특별자치도, 네. 또 청년 창업 허브, 네. 항공우주청, 트라이포트 연계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 조성, 네. 서부 경남 균형 발전,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 타워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재정, 규제 혁신 등
4대 혁신을 토대로 4대 도정 목표와 22개 정책 과제를 내었습니다. 이 박완수 도정의 비전은요. 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정했는데요. 이건 도민이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에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민생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이 새롭게 도약했으면 하는 뜻. 그리고 이 모든 궁극적인 것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을 얻고 싶다. 그런 게 담긴 거기 때문에 네. 이 키워드들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실제 구현되기를 도민의 한 삶으로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예. 정도로 네, 예.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몇 가지 항목은 명칭이랑 단어만 다를 뿐 사실상 이 김경수 도정과도 겹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좀 어떠세요? 이 도정이라는 게 하나의 연속적인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색깔은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는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차별성이 많고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도지사가 이제 그 정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완수 도지사가 들어와서 앞의 도정에 대한 그 세밀한 아마 분석 내지는 그 좀 냉철한 비판이 좀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방만한 도정이었죠. 우리가 김경수 도정을 보면은 임기 동안에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도정에 열중을 할 수가 없었고 네. 또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컸기 때문에 도정이 조금 뒤로 밀린 듯한 그런 게 있는데 네. 박완수 지사는 여기에 이번에 이런 것을 비판을 해서 효율적이고 도정의 어떤 그 명확화, 그다음에 자원의 어떤 그 배분 문제, 네.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새롭게 변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박완수 도정이 앞으로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크게 달라지는 걸로 봤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과 함께 원전 산업의 부활을 떠올리실 텐데 또 의외로 이번 도정 계획에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항목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 원전 산업 부활과 이 탄소 중립이 공존이 가능한 걸까요? 탄소 중립은요. 탄소 발생을 줄이거나 이제 탄소를 흡수해서 발생량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건데요. 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이 탄소 중립인데요. 이제 화석 연료를 쓰면 쓸수록 탄소 중립은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손꼽히는 게 원전이에요. 탄소 중립에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고요. 네.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최근 발표한 거에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러시아의 이제 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제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 이제 원전 지금 현재 발전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폴란드나 체코 같은 선진국들이 즉 유럽 국가들이 더욱더 많이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같이 양국이 이제 원전 산업을 협력하자 이런 걸 밝힌 거 봤을 때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원전과 탄소 중립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그렇군요. 이 외에도 사실 지방선거 당시 두 후보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관한 의지였습니다. 이번 도정 계획에 사실 동남권 특별연합이나 메가시티에 관한 항목은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 도정에서 이 동남권 특별연합의 추진하는 방향이나 속도, 또 내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가 초기 출범 단계부터 중간 단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모든 걸 나오면서 느낀 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네. 특히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요. 도시권인 울산과 부산과 다릅니다. 첫째, 권역이 굉장히 넓어요. 권역이 넓고 우리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동부권 지역과 달리 우린 면적이 넓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또 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서부 경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 당시 또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입장이 다른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취지에는 분명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요.
방향성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 방향성에 부합해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론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밖에도 두 분께서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전 계획엔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아나운서님도 젊은 세대시잖아요, 저처럼.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돼요. 네. 기업이 있으려면 대기업을 당장 데리고 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많이 경남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중에 가장 눈여겨봤고 1호 공약 경남투자청 유치를 눈여겨본 이유가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스타트업을 하면서 보니까 경남이 정말 창업하기가 힘든 공간 중에 하나예요. 인프라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경남투자청 유치 같은 공약을 눈여겨봤던 이유는 돈이 모여야 기업을 하러 오는 겁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데 기업을 하러 오진 않거든요. 네. 그럼 돈이 있는 곳에 기업을 다져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 하거든요. 그 투자를 해주는 것들요. 벤처 캐피탈 관계자를 제가 한번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내 지역에 있고 내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조건 난 성공을 하고 싶다 했더니 네. 지역에 왜 하냐 기업을. 음. 첫째, 관리 비용이 너무 든다.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관리 비용을 또 못 믿겠다 지역이기 때문에 네. 즉 투자할 만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 말 속에서 이미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완수 이제 지사의 이제 투자 유치 전담 기구 설치, 즉 경남투자청 유치가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명칭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 전담 기구를 이제 임의 기구를 했는데 그 10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저는 이 공약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돈이 모였을 때 많은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것에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소동 박사님은 또 어떤 계획에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뭐 박완수 도지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지방 행정의 수장으로서 또 아니면은 실무자로서 네.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이제 그 도청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에 민선 창원시장을 3번을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는 또 중앙 정치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경험이나 여러 가지 자산들이 표출이 된다면은 저는 역대 뭐 지사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지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은 지금 현재 그 도지사께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고 이게 얼마나 실천을 하는가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해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을 좀 우리 도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거기에서 내세운 그 국정의 그 어떤 키워드는 유연하고 효율하고 효율성이 높고 공정하고 책임성이 강화된 정부,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내세웠는데 물론 이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제안을 했지만은 뭐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직무 중심의 어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신껏 그 공무원이 일에 이제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행정 환경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원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좀 기민한 도전.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행정의 방향이 AI나 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게 이제 우리 가야 할 방향인데 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과 업무의 축소인데요. 이 여러 배경으로 기능 축소를 옹호하기도 하고 네. 또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새 수장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죠. 그 중에서 그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관심이고,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의 어떤 새로운 구조 조정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도지사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공석인 그 출자 출연 기관이 몇 개가 되죠.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 서비스진흥원, 그다음에 경남 여성가족재단 네. 지금 이런 곳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그 구조조정 문제가 이제 지금 인수위부터 굉장히 무게를 두고 이걸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경남의 여성 성평등 지수가 낮고 여성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도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고 인력, 그다음 연구 인력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경남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박완수 도정에 대해서 그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여성가족재단의 방향은 아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경남 평등 행복재단으로 아마 새롭게 아마 구조조정을 이름 명칭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직속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도 직속 기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성이 있고 공무원들이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경남 평등 행복재단에다가 같이 이제 엎어서 더 이제 그 여성 관련 정책들을 확대를 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그 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있는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또 역시 보수 정당, 또 남성 중심 집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만일에 축소 개편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 세심한 관찰이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입견이 아닐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년간 그 경남 일본 위안부 역사관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그다음에 경남 여성사 연구 방안, 네. 그다음에 경남 여성 일자리 실태 방안 조사 등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연구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완수 도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연구 분야를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서 연구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붙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은 사업팀을 새로 꾸려서 그에 관련된 합당한 사업을 하자고 한 거죠. 즉 축소를 했다기보다는요.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을 하자는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남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요. 경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즉 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출자 출연 기관을 저희가 비판할 때는요.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평가가 따라야 되고 그에서 성과에서 많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보는 건 당연한 거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과정 속에서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축소가 된다라고 우려를 하기보다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 거는 4년의 기대를 간략하게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시대 구현 저는 뭐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좀 이대로 꼭 실천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우리나라의 행정 계층이 2계층 구조인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속된 하나의 기관이다.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 박완수 도정에서는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하나의 하위 단체다. 이런 좀 개념을 좀 빨리 떨쳐버리고 경남이 하나의 국가다. 네. 하나의 정부다. 하나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가와 정부에 걸맞는 행정 조직과 행정 시스템, 행정 운영을 좀 빨리 좀 해나가고 그런 체제를 빨리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남이 좀 더 살기 좋은 경남으로 나아가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고된 만큼 도민 모두가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 청사진이 4년 후 완성된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